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한 수정 씨. 그녀는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청춘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다. 학교에서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월급 자체가 다르죠. 방학 때도 급여가 나오지만 저희는 급여가 안 나오죠. 그때 돈이 안 나오면 1년 동안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모아서 그 기간에 쓰는 거예요. 기약 없는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것보다 일단 이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췄다.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또 정규직으로 가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제 현실에선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정규직이 아니고 제 꿈은 지금 무기계약직이에요.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인 거죠. 이제 제가 꿈이 되게 소박해지는 거죠. 비정규직 보호법은 그녀를 전혀 보호하지 못했다. 학교 비정규직은 1년인가 2년인가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줘야 돼요.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그 전에 그냥 계약 만료로 끝내는 거죠. 한때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몇 번의 좌절이 반복됐고 이제는 기대를 접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자기가 한번 처음에 비정규직에서 시작하면 거기서 소모되어 버리고 아무리 노력해서 경력과 경험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젊은이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건 똑같은 일을 하고도 박봉에 시달린다는 거다. 월급이 얼마나 되지도 않지만 2013년도에 저 처음에 학교 갔을 때는 뭐 세금이랑 다 떼면 100만 원? 근데 거기서도 급식비 빠지고 이러니까 두 자릿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모을 수가 없죠. 네, 돈이 안 모여요. 그녀는 대학 때 읽었던 88만 원 세대의 당사자가 되어버렸다. 절반의 임금만큼 희망도 반토막 났다. 돈 많이 벌 욕심은 없었고 그냥 정말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연애를 하면서도 뭐 뭘 먹거나 뭐 놀러 가거나 이럴 때도 사실 돈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녀는 최근 결혼을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결혼을 생각하고 보면 제일 큰 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셋집 구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고 그러면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월급 150만 원 받아서 무슨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도 못할 것 같은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러니까 진짜 통장 스쳐가잖아요. 카드.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요? 글쎄요, 좀 문제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80도 바뀐 답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왜 본인이 원하는 잡을 못 얻고 있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새 생각을 바꾸신 걸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저는 조언을 좀 드리자면 자기가 목표한 회사가 있으면 언론 보도라든지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연구 이런 부분들을 면접 자리에서 표현을 할 때 어떤 면접자 입장에서는 가장 임팩 있게 와닿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무작위식 지원을 하느라 한 회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도 좀 보긴 했습니다. 청년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면접 갈 때 그 회사 구글링 다 해서 모든 인터뷰 기사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다 보고 이런 거 다 외우고 가는데 그럼 저 왜 떨어질까요? 본인의 회사의 연봉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420으로 알고 있고요. 저비용항공사 업계에서 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네.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한 복지는 무엇보다도 저는 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올 여름 같은 경우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 한해서 저희가 우리사주를 지급을 했고요. 저희가 해마다 영업이익이 나오면 그 영업이익의 20%를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인센티브 예산을 잡고요. 2014년부터 계속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연봉과 인센티브 답변으로 한순간 분위기를 역전한 김형희 상무. 급여 및 복지 항목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개별 면접 참가자는 프랜차이즈 창업자 최승윤 사장. 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2번 최승윤이라고 합니다. 면접관들은 가장 먼저 약점을 파고듭니다. 연봉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신입사원의 기준 연봉은 표준으로는 2천만 원 중반대로 시작을 합니다. 대리급이 되면은 3천만 원대 초반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급이 되면 4천만 원대가 되고 정해져 있는 표준 직급 체제에 맞추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대기업 수준으로까지 신입사원의 처음 시작하는 연봉을 올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이 짜져 있습니다. 갑자기 올리는 거는 사실 회사 경영상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고요. 열정만으로 버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야근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주 5일 중에서 1.5일에서 2일. 대기업 대졸 초임으로 보면은 4천만 원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원자 최승윤 씨는 만약에 2천만 원 중반대 연봉에 야근을 자주 해야 하지만 야근 수당은 없는 회사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왜냐하면 저는 저희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는데 네. 네. 진심으로 사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모두 주주가 되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함께 하면서 정말 키워나가는 그런 희열을 느끼는 그런 기회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의 열정이 필요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딱 이 말의 반대처럼 페이는 없지만 열정을 보태줘. 이런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급여 점수는 낮지만 경영진 점수는 양호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개별 면접 참가자는 숙박 앱 업체의 인사총괄이사 맥스. 각종 복지 제도를 자랑했었는데요. 연봉 테이블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신입사원의 초봉은 2천만 원 후반대, 3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딱 금액을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직무별로 연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야근을 몇 번 정도 하는 편이세요? 어느 부서로 얘기하면 될까요? 가장 많이 하는 부서와 적게 가장 많이 하는 대해서 부서의 얘기해주세요. 경우는 매일 야근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야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혹시 야근 수당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포괄임금제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정한 포괄임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만족도에 있어서 워라벨의 항목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대한 기업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뭐 비겁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만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 수가 없는 회사. 맥스의 회사는 대체적으로 고른 점수를 받은 가운데 사내문화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취준생 면접관과 회사 대표 면접자들은 한 숙소에 입소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를 하면서 더 느낀 게 진짜 연봉밖에 정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말 연봉이 수치로 된 정확하면서도 유일한 지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더 제가 가진 마음이 확고해졌고 이 회사가 언제까지 성장할지 내가 어떻게 알면 성장 안 하면 어떡해? 안 하면 어떻게? 성장 안 하면 떨어져. 그래서 회사가 망했어. 그럼 난 어떡하지? 내가 여기 회사에 바친 나의 청춘과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미래는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꼭 이상하게 이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은 그런 낭만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 낭만은 진짜 오너들만이 낭만이야. 우리한테 그런 낭만 진짜 1도 없는데? 경영자의 마인드로 일하게 할 거면 경영자의 월급을 주세요. 주인님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진짜로 나는 온 마음을 바쳐 난 할 수 있는데 안 주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취준생들이 왜 자아실현 여기까지 차마 꿈꾸지 못하는 걸 생각해보면 꿈꾸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무슨 자아실현을 해요. 맞아. 토익 915. 이건 바로 취준생 면접관들의 이력서입니다. 하루 종일 평가받다가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평가하는 시간을 저희는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스스로 그냥 이 코너 속의 코너로 면접을 볼 때 이 항공인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지점장감이다. 저는 그 점에서 씨가 여기에서는 씨를 그리고 그분 가장 현재 상태에서 1위 저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마찬가지겠지만 커리어 개발도 또 중구난방이에요. 인더스트리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중구난방이에요. 서류를 보니까 학점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턱걸이에요. 영어 점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안정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또 이 이력서상으로 내세울 만한 또 확실한 임팩은 없어요. 이 정도가 딱 서류 들러리 될 수 있는. 그렇죠. 1차 서류는 통과됐고 면접에 와가지고 질문 안 받을. 취준생들은 거듭되는 불합격 통보에 지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내 의견을 얘기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 꼰대가 될게 라고 해야 붙는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진짜. 근데 난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나 지금 취업해야 된단 말이야. 그 뭐 회사 인사 담당자들에게 우리의 간절함을 항상 수치화하고 내가 얼마나 간절한 사람이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글을 써내고 그런 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결과로서 증명되지 않는데 내가 과연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선택의 결과는 청춘들이 바라는 회사의 모습을 대변할 것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면접관이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김희원 씨의 선택은 김형희 상무의 저비용 항공사. 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기업 문화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봤지만 적은 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바뀌고 있다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TF 경우에 현재 지금 계속 성장하면서 그걸 기업에서 이제 다시 직원들한테 돌려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회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한다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회사. 그래서 조금 워라밸이 나빠지더라도 그만큼 보상에 따라준다면 난 가르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영인 분들께서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려고 생각해 보셨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회사 중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희원 씨는 놀랍게도 새 회사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선택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회사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창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제가 그곳에서 발전할 수 있는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회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맥스의 회사도 드디어 한 장의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안도하고 한 명은 초조해집니다. 이 회사가 진짜일까를 검증하는 시간을 제 나름대로 가져봤습니다. 나는 당신의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조금 덜 보수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회사 중 어느 곳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어쩌죠? 현재 최승윤 대표만 한 장의 이력서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드디어 마지막 서자영 면접관이 입장합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소위 말해 열정페이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 기업은 직원들의 노고에 최대한 감사하기 위해서 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회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결국 최승윤 대표는 한 장의 이력서도 받질 못했습니다. 결국은 모두 다 꼰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꼰대라면 나를 가장 성장시켜줄 수 있고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해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지쳐있는 우리 청춘들, 구직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구직자들을 마음을 헤아리는 채용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요. 실천하는 회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맥스가 받은 이력서는 단 한 장. 십수년간 면접관 입장에서만 해오던 일들, 그리고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하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렸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대표님하고 면담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의 이력서도 받지 못한 최승윤 대표는 어떤 심정일까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이렇게 선택받기 힘든 회사를 함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게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주변과 비교하면서 서럽게 다니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좋은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또 1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것이 무너져 있고 까맣게 드리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안 되네요.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우수하고 열정적인 인재 모두를 합격시킬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가치 있게 쓰는 건 숙명 같은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또 다른 형태로 자본주의 시대를 통과하는 중인데요. 취업난에 처한 청년들이 창업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 사업가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업계 동향이나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관련 모임도 활발한데요. 청년들이 창업을 결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는 사업하는 대학생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요새는 뭐 친구들 중에서도 두세 명씩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고 어차피 다 똑같다. 어디 회사를 가든 누구나 다 치킨집을 언제 시작하냐가 이제 그 관건이다. 뭐 이런 말도 되게 좀 돌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도전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고 어떻게 잘 운영할지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지도를 하시게 되었고 그런 경영 철학이 어떻게 지금까지 크게 키워오셨는지. 저는 이제 스타트업 성공하신 이번에 한 3년 차 내에서 좀 시리즈 투자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모르는 약간 이 오묘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스스로 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스타트업 초기 이제 예비 창업자들은.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업 이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체인저스가 가진 자신만의 무기, 즉 인피니티 스톤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의 인피니티 스톤은 무엇인가요? 저는 패턴을 잘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 산업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리서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스마트폰 세상이 됐는데 인터넷이 처음 도입됐을 때 시대 변화는 어땠었는가, 그리고 컴퓨터라는 게 처음 도입됐을 때는 어땠었는가를 보면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저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지갑에 있는 돈이 지금 내 지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를 쓸 수 있을 거냐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 본성에 반하는 무언가를 하지 말자. 뭐 하나 재밌는 거 볼 거 없나 하고 찾고 있는데 굳이 이거 틀어서 볼까? 나 지금 지하철에서 한 15분 동안 서 있어야 되는데 지루한 시간에 뭐 보지? 할 때 이거 굳이 볼까? 성공하는 서비스나 성공하는 프로덕트는 되게 1차원적인 어떤 본성에 소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인저스들은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스타트업들을 저도 그동안 많이 봐오고 그들의 흥망성쇠도 옆에서 봐왔는데 돈만을 추구하는 대표들은 생각보다 빨리 시들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의 생각, 우리 제품을 고객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겪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고객은 살 의지나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그때 느꼈던 건 우리 창업자의 상상 속에서 제품을 만드는 게 정말 위험하구나. 회사를 만약에 성공시키고 상장을 시키고 하면 물론 훨씬 더 큰 돈은 벌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확률이어서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분은 이제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창업보다는 그냥 회사에 취직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창업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모두 모았더라도 결국 창업자 스스로가 회사를 경영하는 목적과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로 상황을 변화시킨 사람들, 체인저스. 우리는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출 1,000만 원 만드는데도 1년 넘게 걸렸어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돈은 누구나 벌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누구나는 너는 부자가 될 사람이야. 너는 가난하게 살 사람이야.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의 누구나거든요. 그런데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니면 아무것도 찾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나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명백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